네 번째 지문 풀어보세요. 네 번째 지문. 이 지문과 관련해서 자연이랑 인간이랑 관계에 관한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죠. 그죠?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플러스면은 뭔가요? 자원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자원을 공급해 주는. 근데 자연이 인간에게 하는 마이너스는 뭐가 되나요? 재해죠. 그죠? 자연재해. 그래서 요즘에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아니잖아요. 인도에서 더워서 100명이 죽었대요.
하루에 막 70명 죽고, 그죠? 그 다음에 저쪽 유럽 윗동네도 막 44도, 48도 막 이래서 난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 자연재해에 관한 거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인간이 자연에게 하는 플러스 짓은 자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거죠, 그죠? 뭐 사실 이건 플러스도 아니죠. 우리가 받은 거 잘 이용해야 된다. 친환경적인 이용, 요거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많이 출제되는 거 옛날에는 환경 오염, 동물 실험 이쪽으로 이제 출제가 됐지만 이제는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가 동물들을 다 없애고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뭐 장수거북이나 이런 것 같은, 그래서 환경이 오염돼서 얘네들에게 피해가 주는 거. 그래서 우리 고래나 뭐 거북이나 이런 애들 다 어떻게 되나요? 비닐봉다리 먹고 이거 올라와서 다 죽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 역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하고, 그러니까 동물, 식물, 인간 다 포함해서, 인간, 동물, 식물 다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자연이가 생물을 지배해 왔죠, 그죠? 근데 인간이 이제 저 자연이를 지배하려고는 하지만 안 되죠. 우리 지금 이러고 있죠, 그죠? 이러고. 그래서 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물은 자연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자연이 대빵이라는 거죠. 사실 인간이 아니라. 그러면 요 질문 보도록 합시다. 보자. 우리 요 노랑이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 곳이야. 먼저 표시하시고 왜 나왔는지. 나올만 해서 나왔어요. 100%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먼저 노랑이들 형광펜으로 그어놓고 왜 나왔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 시간이 되시면 요거 써놓고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자연의 재해 부분, 그 다음에 인간이 자연에게 주는 마이너스 피해 몇 개씩 출제되고 있죠. 그래도 얘는 지리적으로 이름이 두 개밖에 안 나서 좀 덜 헷갈리는 거죠. 지리가 디스크립션으로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여기 볼게요. 어쨌든 여기 남서 이렇게 됐으니까 미국의 남서부가 이전에는 멕시카노스, 그 멕시코의 북쪽이었던, 그죠? 미국의 남서부에서 Anglo America ran into Hispanic America. run into 하면 맞닥뜨리다, 충돌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run into, 우연히 마주치다, bump into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럼 Anglo America하고 Hispanic America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백인, 그죠? 백인이 Hispanic이랑 맞닥뜨리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So the meeting involved, 그 만남이, 즉 백인과 흑인이 저 경계선에서 만나는 것이 involved variables, 변수들이죠. 꼭 아셔야 되는 단어, variable. 어떤 변수들을 포함했냐면 우리 문화와 문화가 만나면 그게 지배, 피지배건 평등이건 문화가 섞이게 돼 있죠. 그죠? 섞이게. 그래서 언어, 종교, 그리고 인종, 경제, 정치에 관한 변수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냥 지역과 지역이 만난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와 경제, 정치, 역사가 모두 다 맞닥뜨리게 된 거다. 이렇게 됐군요. So between Hispanic America and Anglo America, 즉 Hispanic 미국이랑 그 다음에 요거 백인 미국이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의 경계가 has shifted over time, 변했다, 끊임없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거 다 대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월에 걸쳐서 지금까지 변화해 왔지만 but one fact has not changed. 단 하나의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여러 개대로 다 변화왔지만 하나는 변하지 않았다. 일종의 최상급 표현.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it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이 무슨 표현이에요? A와 B는 별개다. 그죠? 별개다라는 거는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쪽이에요. 다르다 쪽 100%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it is one thing to draw an arbitrary geographical line between two spheres of sovereignty. 우리 이 단어들 모두 다 어휘 시험 단어. 우선 sovereignty 하면 주권의 주권 국가죠. 그죠? 주권 국가. sovereignty. 그러면 두 개의 주권 국가의 영역들 사이에 arbitrary 역시 어휘 시험 너무 사랑하는 단어죠. 임의적인 지리학적 선을 긋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지리학적 선을 긋는 거하고 and to persuade people
to respect it. 그 선을 존중하라고 설득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다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히스패닉이랑 붙었어요. 승 이래갖고 히스패닉 미국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땅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선을 긋는 거하고 사람들한테 이걸 존중하라고 하는 거는 별개다. 그죠? 그럼 별개다 이러니까 같은 것이다. 뭐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victorious in the Mexican-American War in 1848, the United States. 누가 이긴 거예요? 미국이 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해서 took half of Mexico, 멕시코의 반을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나오는 그 분할이 did not ratify any plan of nature. ratify 하면 비준하다. 역시 어휘 시험 단어예요. ratify, 비준하다. 그럼 그 결과 생기는 선은 어떤 자연의 계획도 비준하지 않았다. 즉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걷지만 자연인은 여기에다 선을 걷다 안 걷다? 안 걷다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한계. 인간은 계속해서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지배하는 거 누구다?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되지.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데 뭐가 있다? 한계성이 있다. 그러니까 추상적. 우리 객관성 내지는 진실성 토픽에 관한 지문. 그 다음에 대중성에 관한 지문, 그 다음에 이 한계성에 관한 지문, 그래서 대표적인 추상적인 지문으로 출제되는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한계성에 관한 지문은 많이 출제되는 게 언론의 한계성, 대중의, 그죠? 따라가지 못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처럼 인간의 자연에 대한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대중에 대한 한계성, 자연에 대한 한계성. 그 다음에 대중성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우리 저 창작의, 예술성, 그죠? 그 다음에 언어 부분에서의 대중성, 그 다음에 객관성, 진실성을 여러 번 했죠, 그죠? 언론, 역사, 통계, 과학, 그죠? 그래서 이 추상적인 지문들이 여러분이 지문이 통으로 날아가는. 하지만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 토픽들을 가지고 이 지문들이 나왔을 때 나는 거의 한 2, 3초에 답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한계에 관한 지문인 거예요. 한계성에 관한.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나는 그 분할은 자연의 어떤 계획도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암시렁도 안 했는데 인간 혼자 툭 이렇게 날랐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100% 시험 뭘로 나온 거예요? 부정어. 비준했다? 비준하지 않았다? 아주 단순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경계선은 one, ecological whole, 나눠지지 않은 생태학적인 전체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이 거기서 승리해서 띵 나눴지? 이건 생태학적 전체이다. 그래서 Northeastern Mexican Desert, 멕시칸 사막의 북동쪽이 blended into Southeastern American Desert, 그래서 미국의 남동쪽이랑 섞여서 역시 대조 단어 with no prefiguring of nationalism,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관한 어떠한 prefigure, 미리 보여줘요. 예시. 그러니까 어떠한 민족주의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연은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인간 혼자 선거 넣고 야호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the one line that nature did provide. 그럼 자연이 제공하는 하나의 선이 있긴 있군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최상급처럼. 그럼 자연이도 선을 그는데 그 선은 뭐냐면 the Rio Grande라는 여기 그냥 강인 거죠. 그죠? 그 강이 that ran through. 그러면 이 강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기는 하지만 did not really divide continuous terrain. 연속적인 지형을 실질적으로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눈다. 그냥 강이 통과하는 강이 있을 뿐이지 자연인은 안 나누고 누가 나눈다고 혼자 전쟁하고 난리다? 인간이다. 그래서 추상적인 토픽 중에서 한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한계성이 다시 한 번만 한계성이 출제돼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한계성으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대중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언론의 한계성이 제일 많이 출제되고 여기서처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한계성 역시 많이 출제된다. 왜냐하면 계속 인간이 찌그러나서 자연이 지금 자연 재해 문제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필기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전체 물어보는 거면 바로바로 답 찾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이 노랑이들 보면서 답 찾아봅시다. 첫 번째.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그 경계지는 signify 역시 어휘 시험 단어 의미하다요. mean이랑 똑같은 거예요. long history of one sovereignty. 아까 one sovereignty였어요. two sovereignty였어요. two sovereignty. 여기서 두 개. 그래서 숫자에서 표시. 그래서 one x 잘못한 거 숫자. 그 다음에 2번 nature did not
draw lines. 자연은 선을 긋지 않았는데 인간 사회가 분명히 그랬다. 2번인 거예요. 2번. 오케이? 여기서는 일치 문제로도 나왔지만 이거는 우리 추상적인 지문으로 제목 주제 물어보는 전체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의 한계 이런 게 다 답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은 어디 틀렸는지 봅시다. Mexican American War made it possible. for 주어 to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장에서 Mexican American War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쟁이 원인이 돼서 for people 사람들이 to respect the border 그 경계지를 존중하도록 만들었다. 지금 마음대로 썼겠죠. 아까 여기 뭐 나왔어요? 이렇게 지리학적인 의미적인 선을 긋는 거하고 사람들한테 그걸 존중하세요라고 설득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 그랬지. 이 전쟁이 원인이 돼서 이게 원인이 돼서 존중하게 됐다. 원인, 결과, 오답이죠. 이런 거 없었죠. 그죠? 지 맘대로 만든 거예요. 오답 만들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인, 결과, 오답. 그래서 잘못 언급이에요. 언급 X예요. 언급 X. 그 다음에 4번. 리오그랑드. 아까 여기 제일 밑에 강 나왔죠. 그죠? 이 강은 임의적인 지리학적인 선으로서 생각이 되어졌다. 여기 arbitrary geological line.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긋는 거는 자연이가 근 거예요? 인간이 근 거예요? 인간이 근 거예요. 오케이? 인간이. 그 다음에 요거는 누가 근 거예요? 자연이가 근 거죠. 자연이는 그냥 그 영역을 통과하는 강을 낯을 따름이지 임의적으로 지리학적 선을 자연이가 걷어요? 안 걷어요? 안 걷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4번에 arbitrary geological line은 잘못 언급이에요. 잘못 언급. 그래서 얘는 그냥 관통하는 선이지 이 임의적인 지리학적 선을 근 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인간의 한계성,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한계성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전체 지문으로 더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4번의 답 2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5번 지문. 이론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이라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알아보세요. 있어야 하는데. 특히나 여경 수험생들은 더 꼼꼼하게 하죠.
노랑이들이 시험 문제 나온 것 우선 요거 표시합시다. 전기가 출제되죠. 그죠? 전기. 특정 인물에 관한 전기.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뭐 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전기도 역시 디스크립션 지문으로 내용일치 불일치에 잘 출제되는 곳이에요. 그래도 똑같이 내용일치 불일치이기 때문에 역시 대조 표현, 원인 결과, 강조 표현. 오답은 똑같다. 잘못 언급. 그래도 많이 나아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에 관한 biography, description 지문. 기억하시고 보기항도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르셀 모스라는 사람이 프랑스 소셜로지스트 사회학자죠, 그죠? 사회학자. 그럼 이런 거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다 대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됐든 지명이 됐든 직업이 됐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조 단어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 사회학자로 여기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he grew up within a close kit 하면 긴밀히 맺어진 그 다음에 pious 하면 독실한 어휘 시험 단어예요. close kit 하면 긴밀히 맺어진 그 다음에 pious 독실한 그 다음에 orthodox 정통의. 오케이. 그래서 프랑스 사회학자로 태어난 출생지는 여기이고 그 다음에 그가 긴밀히 연결이 된 독실한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났다. 그러면 이 단어들 모두 무슨 단어들 되는 거예요? 다 대조 단어들 되는 거죠. 그죠? 100%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죠. 문장의 통으로. 그래서 이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에밀 드리케임이 역시 사람 이름 기본적으로 인명, 지명, 고유명사 다 대조 단어다. 에밀 드리케임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에밀 드리케임이 그의 삼촌이었다. 그래서 18세의 나이에 Moss had reacted against the Jewish faith. 여기 뭐 나왔어요? 대조 전치사 나왔죠. 그죠? 모못에 반대해서 한 거에서 모못에 찬성해서는 뭐예요? for죠. 그죠? for against 역시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18세의 나이가 됐을 때 모스는 그 유대교의 믿음에 저항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유대교의 믿음을 뭐 계속 믿었다 찬양했다 이거랑 대조다는 단어. He was never a religious man. 100% 최상급 부정어. 그죠? 그는 결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he studied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대조 단어예요. 철학을 공부했는데 under Durkheim's supervision. Durkheim, 요 아까 삼촌이었죠. 그죠? 삼촌의 감독 하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요 장소가 보도에서. So Durkheim took endless trouble in guiding his nephew's studies. 우리 take trouble 하면 노고를 아끼지 않다라는 표현이야. take trouble. 네, 여기서 endless니까 드리케이는 끝없이 노력을 했다 이거죠.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In guiding his nephew's studies. 그의 조카인 우리 모스의 공부, 학업을 이끌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고 even chose subject for his own lectures that would have been most useful to 모스. 모스에게 어쨌든 최상급이니까 표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자신의 강의들에 대한 주제를 직접 선택하기도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Moss was initially a philosopher. 여기 대조 단어는 처음에는 그죠? 나중에는 역시 시간적인 대조 단어. 모스가 처음에는 철학자였고 like most of the early Durkheimians. Durkheim주의자들 대부분처럼 그러니까 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대조 단어가 되는 거예요. 뭐뭐처럼 그럼 비슷한 거예요. 뭐뭐와 다르게 이렇게 하면 역시 오답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초기에 듀리케임주의자들 대부분처럼 철학자였고 그리고 그의 철학에 대한 개념은 influenced above all 역시 최상급 무엇보다도 듀리케임 자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으며 그 듀리케임에 대해서 he always retained the utmost admiration 역시 최상급 그죠? 가장 최고의라는 말이죠. 최고의 존경을 항상 유지했었다. 그래서 듀리케임을 되게 좋아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란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오답화되는지 정답화되는지 확인해 보죠. 1번에 he had a Jewish background. 여기 나왔죠, 그죠? 1번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he was supervised by his uncle. 아까 supervision 여기 누구누구의 감독을 받았다. 이런 것도 역시 100% 시험지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 역시 잘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he had a doctrinate faith. doctrinate 하면 교조적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조적이 아니고 절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잘못 언급. doctrinate X. 그 다음에 4번 he is 거기 as 오타 있죠. he is a sociologist with philosophical background. 아까 philosopher였고 그 다음에 sociologist 역시 그래서 4번 올바르게 잘 진술되었죠. 그렇죠? 단어를 내가 안 썼나? 오케이.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 독해 봤는데 다시 한 번만 가봅시다. 저 보세요. 우리가 나 7월 17일 다음 주에 이사해요. 노루가 집에 오는 되게 예쁜 집에 살다가 애가 타잔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원시원 이렇게 돼갖고 집에서 경고가 내렸어. 아파트로 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해야 돼서 근데 수요일 날 가요. 근데 엄마가 절에를 다니셔서 이사 날짜를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시는 스님이 결정을 했는데 수요일이 나와서 빼박으로 예전에 한번 엄마가 하라는 날짜에 이사 안 하고 나쁜 일 생겼다가 계속 욕을 얻어먹은 바가 있어서 어떤 스님이 정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못 와요. 너무 미안해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마지막 주까지 갈 것 같아요. 마지막 여러분 시험 보는 주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법, 독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1주는 지금 지난번에 전체, 그 다음에 세부, 그 다음에 빈칸 다음에 할 거고 문장, 배열, 삽입, 삭제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동형 끝까지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문풀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풀을 통해서 뭐가 올라가야 돼요? 점수가 4월 27일보다 8월 30일에 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비슷한 점수가 나올지라도 정신 사납게 아무 생각 없이 4월 27일 봤는데 이번에 다시 문풀과 동영을 통해서 8월 30일 날 볼 때는 내가 똑같은 40인데 알고 찍어서 40이냐 알고 40이냐 이건 굉장히 큰 차예요. 보통 합격을 몇 년 만에 한다? 2년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2차 문풀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2년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여러분의 심적인 굉장히 커다란 그 회용도리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풀을 통해서 지난번에 전체 했다. 그럼 일주일 동안 뭐만 풀어야 돼요? 전체 문제만 풀어야 돼요. 뭐 해서 MD 구분해서 오답형 6개에 맞춰서 정말 풀리는지. 그래서 1개라도 2개라도 내가 전략을 적용해서 답이 나오면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독해 점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확보되면 그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세부상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셔야 돼요? 강조 표현, 대조나 원인 결과, 강조 표현에 마킹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잘못 언급이 어떤 오답 유형이다. 그 다음에 언급 X다 찾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은 보세요. 우리가 보통 1지에 이제 그 2지에서 20지를 목표로 하는데 여기서 풀고 해서 약간 조금 작긴 하지만 그럼 20자면 여기에 보기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 수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1차 문풀했던 거랑 지금 2차 문풀했던 거랑 문제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했던 사람들은 1차 문제지 다시 가지고 와서 그때 보면서 어떻게 계속 연습해야 돼요. 문법은 120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문법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건 이게 암기가 안 된 건 아예 아직 수험생으로서의 준비도 안 됐다라는 거고 120개가 내가 암기가 되는데 문법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건 주동목보, 형부 1, 2, 3, 4, 5로 내가 대비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동동 떠 있고 이게 뭐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가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보거나 그냥 익숙한 문장으로 봐서 해석에 의존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0개를 가지고 1차 문풀에서 왔던 문법 문제, 그 다음에 2차 문풀에서 지금 하고 계신 문제를 가지고 구문에 1, 2, 3, 4, 5로 나눠서 여기 부사, 여기 형용사 이렇게 가로 묶어가면서 몇 형식의 무슨 문장의 구성성분의 위치에서 어떤 구조, 즉 어떤 형태가 써져서 이 규칙이 올바르다, 그르다로 자꾸 보시려고 천천히 막 풀어 제끼지 말고 이 적응이 우선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늘어나야지 이 생각을 안 하고 막 풀다 보면 문장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낯선 지문으로 틀리게 들어가면 또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의 종류는 몇 개, 문장의 종류 몇 개밖에 없어요. 1, 2, 3, 4, 5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발 이걸로 보셔야 돼요. 이걸로 어떤 문법의 규칙이 적용이 되었다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 주가 지금 이렇게 갔다 와서 또 다음번에 개강하는 것처럼 만나면 어쩔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전체 세부 독해 열심히 문제 잘 푸시고 문법 복습 잘 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